자, Material 4. 블랙홀은 집어삼킨다 모든 것을 진실조차도. 그래서 결론은 알 수 없다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가장 신비스러운 물체 우주에서는 근본적으로 알 수는 없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는 거야. 수십 년 후 존 윌러가 블랙홀이란 말을 만든 이후 이 우주적 심연은 깊은 구덩이 뭐 이런 거야. 보이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엄청 떨어져 있는 빛과 물질을 집어삼키는 이 구덩이는 이렇게 하자. 더 친숙해졌다 우리에게 예전 그 어느 때보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냈지, 그지? 우린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이 거대한 물체가 있다고. 대부분의 갤럭시 중앙에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19년에 우리는 심지어 사진도 찍었다. 블랙홀을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구나.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주적 물질의 빛에 반하여.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근처에는 빛이 있고 가운데는 어둠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과학자들은 보았다. 중력 물결을. 자, 리절트가 뭐뭐의 결과로 나오다 이런 거거든. 뭐뭐의 결과이다.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 그래서 이게 원인이야. 블랙홀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난 결과로 나온 파장.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니까. 그러니까 순서, 원인과 결과 잘 파악해야 돼. 전 우주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 울렸을 거다. 그런 거대한 힘에 의해서 리스트는 지속된다. 그래서 전 우주가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점점 더 알수록 그 울림이 더 많이 퍼졌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원래 the list goes on은 사상자는 계속된다 뭐 이런 건데, 이 충돌의 결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좀 그런 뜻으로 쓰인 거야.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큰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블랙홀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고,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있는지. 블랙홀의 중앙에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물질이 깜빡이는, 그지? 뷰 밖으로 깜빡이는 그 경계선을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질문은 궁극적으로 대답 가능하다. 원래 인 대시 뭐뭐라는 점에서, 근데 여기서는 만약으로 보면 자연스러워. 누군가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대답을 알아낸다면 답은 가능한데 라고 말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누군가가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답을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보면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정보가 나오기만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나와 정보가 나오는 게 없어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이야. 그런 손에 잡히는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접근해야 된다. 물질에, 그 주제에 이론적으로. 노력은 포함한다. 환각을 일으키는 이 수학을, 끊임없는 생각적 실험을, 그리고 가능성을 엔터테이닝, 즐겁게 하는 것? 좀 이건 해석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하는 것 정도로 의역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상상이냐? 우주가 더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마음껏 이리저리 상상의 나래를 펼침으로써만이 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은 요구한다. 받아들이는 것을. 뭐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 분명히는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다시 말하지만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지구인에게 있어서
이 심연의 구덩이는 블랙홀은 태양보다 더 중력이 큰 구덩이는 어려울 수 있다 헤아리기에 블랙홀은 고체가 아니다. 행성이나 소행성처럼 라고 이 사람이 말한다. 그들은 어떤 지역과 같다. 어떤 경계가 지어진 어떤 구역, 보이지 않는 이런 거지. 물질이 없는 빈 공간. 눈에 띄게 만들어진, 근데 실제로 그 공간이 눈에 띄는 게 아니야. 별들에 의해서, 어떤 별들, 그래서 데미 스팟, 블랙홀 얘기하는 거지. 주변을 돌고 있는. 머티리얼 2, 3에서는 이거를 가스라고 표현했고, 성운이겠지? stars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것은 마치 열린 창과 같다. 보이지 않는 선, 나누는 내부와 외부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블랙홀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스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단 말인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블랙홀이 우리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구조에 대해서. 만약 블랙홀이 페로로로쉐 초콜릿 공이라면 첫 번째 층, 초콜릿과 헤이즐넛 첫 번째 층, 이거 먹어보면 알잖아, 그지? 는 구역이 될 것이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쪽에 있는, 중력이 여전히 충분히 약한. 그래서 이거 사건의 지평선 이게 바깥쪽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 내용적으로 충분히 약한 어떤 근처에 별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빨려들지 않는 그런 지역.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층이다. 바삭한. 그래서 이제 딱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 이게 바로 그 사건의 지평선이다. 돌아올 수 없는. 이 경계선 안쪽에는 있다. 이거 도치구문이지. 부드러운 초콜릿,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 있잖아. 초콜릿 내장재, 필링. 가두고 있는, 갇혀진 우주 물질이 빨려 들어가 있는 상태인 중앙 쪽으로. 그래서 말캉말캉한 부분을 넘어서서는 있다. 페로로쉐의 핵심이 로스티드 헤이즐넛, 딱딱한 거 있잖아. 이것이 바로 특이점이다. 작은 함축적 지점, 무한한 덴시티, 중력의.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몰리니까 중력의 기본 원칙이 그 가운데에 통 헤이즐넛과 같은 구역이 있다는 거지. 물리학자들은 믿는다. 그들이 이해한다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공간, 거의 이 필링을 지나친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한다고 믿는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만약 우주인이 들어간다면 블랙홀에 그녀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더 깊이 갈수록 그녀는 경험할 것이다. 어떤 재질을. 무슨 재질이냐? 공간과 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재질. 주변에 있는. 그래서 중력이 너무 세서 시간과 공간조차도 쪼그라드는 그런 지점. 15년의 이론, 이렇게 번역하겠지? 15년의 이론은 묘사한다. 잘. 뭐를? 발생할 것 같은. 어디에? 그런 극도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냐? 중력이 압도하는 모든 힘을 우주에 있는. 그래서 15년에 이미
이 이론이 설명을 했던 거고, 문제는 시작한다. 더 깊은 곳 속에서 특이점에 가까워진 곳에서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물리학의 법칙이 깨지는.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블랙홀 심연의 지점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충분치 않다. 설명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또한 필요하다. 다른 종류의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 다루는 엄청 작은 입자를, 우주의 원자, 그리고 더 작은 구성 요소를 다루는 양자 물리학. 붕괴시킬 때 모든 물질을 어떤 한 지점으로, 다시 말해 여기서 한 지점이 이제 블랙홀의 중심을 얘기하겠지. 사이즈는 충분히 작아진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적 효과가 중요해진다. 양자물리학이 그거잖아.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원자 수준의 단위. 그렇게 쪼그라드는. 중력은 엄청 크겠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중력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점도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 설명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이런 거지. 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메일로 말했다. 불행히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도는 친하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모순된다는 뜻이겠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일단 어떤 물질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상식은 이런 거야. 너는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근본적인 특징을 블랙홀에, 예를 들어서 중력이 얼마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있는데 but not, 결정할 수 없다는 거겠지. 뭐를? 구성 요소를. 구성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눈에 보이는 이런 거거든. 근데 질량처럼 보이지 않는 건 알 수 있지만 구성 요소는 알 수 없는 거야. 아까 페로로르쉐는 비유니까. 70년에 스티븐 호킹이 보여주었다. 블랙홀이 실제로는, 이게 특이하지, 증발한다고. 기체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똑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릭처로 쓴 거야. 뿜어내면서 방사선을, 이벤트,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부터. 그래서 뭔가 나오는 레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게 또 그닥 정보스럽진 않다는 내용이 나와. 이러한 발전은 뭐라 그럴까, 흥분시켰어야만 했다. 이게 뭐뭐 했어야 했다잖아. should have pp.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thrilling 할 만한 어떤 팩트들인데, but 해가지고 실제로는 thrilling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뒤에 나와.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쓴 것 같아. 양자 물리학자들을, 물리학을 흥분시켜야만 했다. 이렇게 단언하는, 뭐라고 단언하냐? 이 이론은 정보는 파괴될 수가 없다. 근데 밑에 보면 정보가 파괴되거든? 여기 but부터가 얘랑 지금 상치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참여한다면 퍼즐에, 그리고 그것을 뿌려 놓는다면 가든에, 너는 조각들을 다 잡아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거다. 사진 없이, 너를 가이드 해줄 만한 사진 없이 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이 양자적 이론이 말한다. 너가 해낼 수는 있다고. 가능성이 작을 때 쓰는 표현이야, 코드가.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양자물리학은 말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should have pp를 쓴 이유가 나와. 이 입자들이 블랙홀에서 퍼져나오는, 아까 전에 이거 emitting radiation 있다 그랬잖아.
자들이 완전히 devoid of information,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이게 되게 특이하지.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없다, 이 말이랑 똑같아. 내부에 대한.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렇게 강력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 정보가 나와봤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 없는 정보랑 마찬가지인 거지. clear cut violation, 완전한 위반, 완전한 definite, 요거 표현 좀 알아두자. definite은 쉬운데 clear cut은 좀 어렵지. 물리학 법칙의 완전한 위반.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누군가가 퍼즐들을 세탁기에 넣고 그들이 이제 완전 진흙이 아니지, 죽처럼 된 거와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죽처럼 된 걸 가지고 퍼즐을 맞춰라 그러면 불가능하지, 그거는. 그래서 양자물리학조차도 깨뜨리는 그런 이게 블랙홀을 설명하는 거야. 이론 물리학자 전 세계에 있는 건 애를 쓰고 있다, 이해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이 불일치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물리학이 일치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언어는 이 캠프의 멤버이다 믿는, 뭘 믿는 쪽이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불완전하다고 믿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뭐냐? 예측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은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는 블랙홀을 설명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야.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말한다. 생각하지만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유일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인슈타인만 문제인 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양자물리학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양자물리학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또 건너뛰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이 교수가 말한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다, 이론을, 양자 중력의 이론을, 이런 모순을 피할 만한, 그래서 말하는 모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모순, 양자물리학 사이에서의 모순, 이런 모든 모순을 피할 만한 양자 중력. 우리는 이런 걸 피할 만한 이론 중 하나도 모른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한다. 심지어 가깝지도 않다. 하지만 몇몇 물리학자들은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분야가 그거를 해결해 낼 거라고. 10년 안에는, 어쩌면 100년 안에는. 과학자들은 알 거다. 하지만 이론적으로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나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다다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에 매우 가까이 갈 수 있다. 오직 하지만 우리는 오직 경험한다. 어떤 종류의 아는 것 정도. 진짜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가장 강력한 만원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갤럭시를 빅뱅 근처로 시간이 그러니까 몇 억광년, 그러면 사실 빅뱅 시점이랑 비슷하겠지. 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 대단한 망원경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관측적으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블랙홀의 내부에 대해서는, 라고 이 사람이 이메일로 말했다. 가장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껏해야 효과를 연구하는 거다. 효과는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그치?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만 연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생각한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연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중력장을 산계하는, 펼쳐지는, 언제? 두 블랙홀이 부딪힐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블랙홀이 부딪힐 때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좀 알 수 있다. 이러한 파장은 그들과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근처에서 형성된 블랙홀에 대한 떨리는 이런 창조는 블랙홀의 창조겠지. 이후에 울리는 벨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부딪히면, 그러니까 종을 뭔가 딱 치면 종소리가 나는 것처럼,
종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벨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철로 만들 소리가 다를 거 아니야. 블랙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블랙홀이 뭐로 만들었는지. 뭐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그지? 하지만 가장 순전한 형태의 발견도 여전히 우리 손 밖에 있다. 만약 아는 것이 의미한다면, 뭘 의미한다면, 학생이 수학여행 갔다 오고 관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글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블랙홀의 내부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라는 내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최악의 것은 아니다. 더 심한 문제가 있다. 만약 그것이 쉽다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이런 심연의 중력을 맞닥뜨리기가 쉽다면, 즉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을 알고 싶어서 블랙홀에 가까이 간다면, 뭐 이런 거지. 가는 게 쉽다면 우리에게 나쁠 거다. 그렇지. 블랙홀이 가까이 있으면 다 죽는데 블랙홀이 가까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는 거야 라고 말한다. 더 안전하다. 연구하는 것이 블랙홀을 멀리서, 우리의 이 조용한 인접한 우주 속에서 중력이 훨씬 더 약하고 우리가 매일 극복할 수 있는 커버를 끌어당김으로써, 그리고 침대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불 밖으로 매일매일 나올 수,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공전을 하면서 중력이 있으니까는 끌어당길 힘도 있지만 원심력이 있으니까는 밖으로 나가기도 하잖아. 이런 일을 매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먼 우주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을 농담 삼아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